자고 일어나면 정말 수만 가지의 경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다 알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는요.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시장의 중심에 되는 뉴스들 분석해드려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항혁 위원의 딱 이거고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로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젠가에 갑자기 뉴스 나왔던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늘 물론 관련된 뉴스들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6시 좀 넘어서였나요? 네. 예,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떠들썩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뭔가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은행에 가려면 은행에서 이제 계좌 틀려면 은행에도 방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거 실명 인증하고 주민등록 카피하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지점에 갈 일이 없고요. 뭐 인터넷이 됐건 뭐 핸드폰이 됐건 태블릿이 됐건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하는 지금 지점 없이 인터넷으로만 은행을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더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특징은 모든 은행 업무 지금 하는 것을 거의 다 전부 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금, 대출, 외환, 보험 판매 같은 거 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오늘 깜짝 놀랄 것이 아주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됐는데 지금 정부 방침대로 되면 신용카드까지 허용되는 건 지금 환급하려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들어가면 일단 거기서 결제 계좌도 써야 되고요. 모든 은행 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보면 300명 이상 임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30개 이상의 점포가 갖춰야지만 신용카드 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한테 사업을 해주겠다는 거니까요. 이유까지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모든 은행 업무를 다 한다라고 일단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많이들 뭐 계좌 이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도 은행에 가야지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인터넷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행권의 판도를 좀 이렇게 뒤바꿀 만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럼요. 뭔가 진행 속도가 후다다닥 진행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과거 이제 흘러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 좀 살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부터 7월부터 본격화됐거든요. 작년 7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하는 것을 제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에 관련돼서 금산 분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에 있는 자본이 일단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어 4% 이상, 10% 이상 금융권에, 은행원에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을 좀 허용해주겠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도입 여건을,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여건을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발표했겠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올 봄에 완전 확정돼서 발표한 것이 3월 달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세례했고요. 6월 18일 날 이제 산업자본은행의 뭐 지분 이용 등등 해갖고요. 최종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런 것이 결국 이제 서너 개 회사들이 이런 걸 참여를 검토하고 나서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불과 한 달 보름, 거의 20일, 한 달 보름 만이죠. 네. 인터넷 전문행이 완전히 인가됐으니까요. 그만큼 다른 우리나라 정책보다 빨랐고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10년에서 15년 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 은행에서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싫죠. 쉽게 해서 자기 먹거리 뺏기는 네, 것인데 네. 아직도 헷갈려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증권회사를 보면 예전에 보면 키움증권이 어쩌습니까? 2000년도 이전에 보면 인터넷 전문 증권 이런 거 믿지도 않았거든요. 획기적이었죠, 정말. 제가 그때 대우증권에 있었는데요. 네. 제 후배가 키움증권 간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저 위에 높은 분이 듣보잡인데 그걸 왜 가냐? 요즘 말이지만 듣보잡이 그런데 어딜 믿고 가냐 그랬는데 지금 5, 6년 만에 키움증권이 업계에 이르들어섰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점유율로 계속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걸 저를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을 뒤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서는 좀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죠.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등지는 1990년대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서두르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제 발표된 카카오 그리고 KT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뭘 했길래 이게 선정이 된 것인가 내용도 살펴주세요. 네, 한국 카카오은행이라고 이제 가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3,000억의 자본금, K뱅크는 이제 KT를 중심으로 해갖고 앞에 영어로 K자가 들어서 K뱅크인데 2,500억인데요. 주요 지분을 보면 한국투자금융,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되겠는데요. 50%, 카카오 10%, 국민은행 10%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왜 카카오냐면 카카오가 지금 현재 법으로는 10%밖에 못 갖고 가고 있는데 은행법에서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한국투자금융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온다는 뭐 미략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뱅크는 우리은행 10%, GS리얼 10%, KT 8%, 하나생명 10% 등등 해갖고요. 좀
지분이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겠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각각의 어떤 빅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무점포 방식, 예를 들어서 K뱅크 같은 건 GS 리테일이 수많은 지점 영업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활용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KT는 지금 벌써 말하는 것이 전국에 깔려 있는 수많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뭔가 뭐 ATM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7만 개래요, 공중전화 박스가. 근데 그걸 다 이용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약간의 사업 사항이 있겠지만 두 개 모두 인터넷 전문행의 출범을 내년도 6월 이전 하겠다고 목표를 서두르고 있는 거죠. 카카오, KT 컨소시엄이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된 것이고 떨어진 곳도 있었어요. 여기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SK텔레콤이 끼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이번에 인터파크 이제 주요 사업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나 몇몇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CU라고 있죠. BJF 리테일 또 하나의 편의점 하는 것들 거기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떨어졌는데요. 일단 자영업자 대출 시장을 노리겠다는 얘기가 큰 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존 은행에 좀 참여가 좀 부진했다는 얘기가 있겠고요. SK 일부에서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SK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말만 그렇지 좀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았다.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여하튼 여기에 참여하려다가 떨어진 것은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아무래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두 곳이 끝이 아닐 겁니다. 일단은 이 두 곳은 내년 상반기쯤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무슨 뭐 은행법 이런 뭐 법 관련이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뭐 추가적으로 더 뽑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 이런 인터넷 전문행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법안이 서너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행법이 되겠습니다. 최소 자본금을 현재에서 뭐 250억을 내리고 여기 보시면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한도. 예를 들어서 산업자본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4%밖에 의결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물론 대주주가 될 거라고 노리고 있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까지 바뀔 수 있으면 다음 카카오가 지분을 더 갖고 가서 이제 최고 어떤 대주주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올해 안에 갑자기 이게 통과될 수가 있는데 지금 관련 상임위에 제출돼 있거든요. 근데 좀 반발이 많아요. 기존 은행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돼 있는데 이거 상당히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크게 돈 많은 산업자본이 예를 들어서 끼어들 수 있는 거군요. 끼어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10대 그룹 정도는 아직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가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어찌됐건 이번이 통과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4월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그 웬만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내년에 4월 선거하고 6, 7월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거든요. 그 상대 보면 뭐 싸우다 뭐 저희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7, 8월 돼야지 또 새로 지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모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야 국회는 상당히 다이내믹하잖아요.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요. 근데 이게 보면 어찌 될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통과되니 안 통과되니 해서 앞으로 내년 6월 이전에 지금 기존의 사업자들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기서 어떤 좀 걱정거리도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도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사실 이제 종이 통장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금융 소비자들도 이에 발맞춰서 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증권사 시각도 좀 들려주세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보면 그 한국투자증권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다음 카카오와 이제 사업화해서 일대 주주로 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요. 레포트도 가장 빨리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금융에서는 카카오도 매수 그리고 KT도 매수 의견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투자증권은 자기네 모회사가 좋은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KT라든가 그 다음 카카오 두 개 모두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나온 특징적인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요. 뭐 된 곳은 뜨고 안 된 곳은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그러는데 앞으로 좀 내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카카오가 만약 안 됐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카카오가 그나마 돼서 다행이다는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겠죠. 다만 이제 저는 굳이 따지자 그러면 GS 리테일이 수많은 어떤 그 리테일점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있는데 수많은 어떤 리테일 그 편의점보다 일단 GS 리테일에 갈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어쨌든 은행 업무라면 뭔가 하나 더 갈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CU 가려던 사람이 여기, 그리고 세븐일레븐 가는 사람이 GS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니까요.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들은. 그래서 GS 리테일이 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굳이 따지면 한국금융지주가 되겠는데요.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여하튼 발을 담궜고요. 만에 하나 지금 KDB 대우증권까지 인수가 만약 이들의 목적들이 인수되면 이거 대한민국에서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업계 탑으로 부상하거든요. 한국금융지주가. 이거 주목해볼 만한 회사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나 이슈만 볼 것이 아니라요. 그와 파생된 그리고 또 연결된 이슈들도 함께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